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GTC 2024에서 신규 AI 반도체 칩을 공개했죠. 잠시 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최근에 쉬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좋은 거라고 했어요. 다우가 초반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휴식 구간이 필요하다 했는데 기간 조정 이후 추가 상승한 다음에 이제 힘이 조금 붙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우지수보다는 오히려 나스닥이 조금 더 건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초반에 올라오고 횡보, 그리고 그 다음 올라올 때는 이렇게 가격 조정을 예쁘게 봤죠. 그 다음에도 살짝, 그 다음에도 살짝 이렇게 쉬엄쉬엄 가고 지금 횡보하고 있다. 양대 지수가 힘이 좀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 당연히 최근에 PPI가 좀 높게 나왔죠. CPI까지는 그렇다 쳤는데 PPI가 좀 생각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3월 FOMC가 이번 주에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열리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일 새벽부터 열리는 이 FOMC에 관심이 가고 모레 아침 되면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점도표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겠죠. 계속 나오는 게 지금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인데, 언제 하느냐가 왜 중요하냐. 올해 하반기에 뭐 예를 들어 7월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한 3회 정도 가능하다. 요런 거죠. 올해 2번 할 거냐, 3번 할 거냐, 아니면 뭐 4번 할 거냐, 5번 할 거냐, 이 몇 번 할 거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아니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속도감이 달라진다라는 거, 요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재밌는 게 기존에 금리 인상이 굉장히 늦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0.25씩 원래 진작부터 내렸으면 되는데 물가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자신 있다 했는데 전쟁까지는 생각 못했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늦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0.25씩 인상하면 되는 거를 한 번 인상하고 나서 생각보다 물가 잡는 게 너무 쉽지 않다. 그러 다음에 뭐예요? 0.25가 아니라 0.5% 빅스텝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해버리죠. 빨리 내려야 되면 이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를 인상할 때도 인하할 때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리고 가파르게 내리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안 좋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번에는 너무 늦지 않게끔 적절히 조치를 취하는 이 시기 조절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모두가 알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예민하게 보는 거니까 나오는 점도표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은 안 될 거라고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렸고, 빨라야 한 5, 6월이 빠른 거고 7월 정도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연내라고 지금 발언을 하는데 정말 늦어져서 7월에도 안 하고 그 뒤에 한다. 예를 들면 9월에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영향력에 의해서 오늘 좀 쉬는 데다가 뭐 기아부터 시작해서 오늘 좀 이제 뭐 배당락 나온 기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겸사겸사해서 좀 밀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2,700을 못 넘는 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FOMC 경계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완만하게나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다. 현재 아예 횡보하는 건 아니다 정도 보시면 되고, 2,700 맛은 봤으니까 흔들어도 상관없어요. 흔든 다음에 어차피 다시 넘어가게 돼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대신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일부 주식을 좀 조절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한 28조에서 29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27조 원대까지 조금 내려왔죠. 약간 조절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연기금이 조금 최근에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매도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뭐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 들어온 건 아니에요. 매도를 안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만 해도 뭐 그래도 이제 부담은 없다. 뭐 이 정도까지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수급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경계감을 갖는 수급 정도죠. 선물을 뭐 10,000개 이상 매도한 건 아니고, 콜옵션 뭐 풋옵션을 하방으로 엄청난 금액을 매수한 건 아니다. 주식 뭐 크게 줄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경계감 정도다. FOMC를 앞두고 살짝 눈치 보기 하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890포인트 돌파 시도하는 것만 해도 잘해주고 있는 거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이 급락이 나와야 되는, 코스닥 안 밀리죠. 그냥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엔비디아가 GTC 2024에서 차세대 AI 칩이죠. 블랙웰을 공개했습니다. B200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자, 이번에 공개했는데 뭐 별거 없네. 젠슨왕 이번에 뭐 색다른 거 없네라고 얘기하면서 제로 노출로 엔비디아가 좀 밀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해주들이 좀 쉬는데 FOMC 영향이라고 했고 기존에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선상승에 대한 제로 노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닉스도 나쁠 것 없죠. 16만 원 구간에 딱 기대해 있는데 2% 밀린 거 아닙니까라고 할 수 있는데 16만 원 아래서는 어떻게 보면은 요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애플도 구글에 제미나이를 탑재할까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애플은 자체적인 AI가 있는데 구글의 AI 솔루션은 굳이 이거를 탑재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애플은 이제 폐쇄형 소스고 이제 구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뭐 오픈 AI도 그렇고 이제 오픈 소스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플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좀 물음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래서 뭐 반도체주들 차익 실현 나오는 가운데 뭐 일부 종목들은 이제 뭐 유지 정도만 했다. 뭐 유진테크라던가 이런 종목은 이제 뭐 크게 오른 게 없고 최근에 좀 바닥권에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정도만 했다라는 거. 36,000원 회복되면 뭐 4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4만 원을 회복해야 다시 한번 추세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인터플렉스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고 휴식 취하고 있는데 지금 정도 구간이면은 양보 한 중심 정도 구간 이하로 내려와 있죠. 지금 정도 구간이면 그래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나. 13,000에서 13,500원 이런 구간부터는 모아볼 만하다라는 거. 요 정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살짝 치고 올라오는데 2,300원 구간은 이제 회복해서 이제 올라오는데 거래대금 부족한 게 조금 아쉽죠. 거래대금만 한번 실리면 2,700원 돌파해서 이거 새로운 시세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아 오늘 좀 봐야 되는데 뭐 배당락이 있죠. 기아가 원래 5% 중반 중후반 정도 되는 배당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보시면은 자 2023년에도 5.6% 배당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5% 중반에서 후반 정도가 계속 나오는 종목이라 오늘 뭐 겸사겸사 내려왔고 12만원 흔들기 정도 하고 있다. 겸사겸사 내려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가 밀렸어도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배당 받으면 한 1% 밀린 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는 밀린 것도 아니죠. 그리고 12만원 구간 여기 흔든 다음에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만원 회복되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뭐 관련해서 뭐 DL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제 뭐 매출액이 뭐 좋아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괜찮았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뭐 다행히 영업이익이 뭐 전년 대비 3배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올라오면서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쪽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한번 밀렸다가 제가 12,500원 회복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한번 빼꼼 올라오면서 거래대금 실어줬죠. 오히려 윗골이 달았다는 건 12,500원 다시 한번 흔들면 여러분들 또 매수해도 수익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기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기존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젤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까지 모으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20만 원 구간을 탈환하기 위해 올라오고 있다. 17만 5천 원 위에 있으면 언제 날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거래대금 실어주는 거 보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 관련주도 한 번 정도 움직일 것 같아요.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한 다음에 기존의 두산 로보틱스 때처럼 그 엔젤 로보틱스로 수급이 다 쏠리면서 무너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제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맞췄죠. 가격 조정 나오고 기간 조정도 맞췄으니까 언제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슬 로봇주들 좀 다시 한번 볼 때 되지 않았나 싶고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도 삼성전자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 종목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해서 이제 협동 로봇 시장이랑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삼성에서는 이제 반도체 공장 이제 뭐 무인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뭐 이렌시스 같은 경우 계속 삼성이랑 뭐 링크 나오고 있고 뭐 인탑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보핀 나올 때 계속 얘기 나왔던 종목이고 스맥 뭐 사이맥스 이런 종목들 유명하죠. 그래서 뭐 바닥권에서 이제 슬슬 움직일 타이밍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고 SPG랑 이제 뉴로메카
SBTech 요 이제 감속기 관련주들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SPG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공급사니까요.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 T로보틱스가 또 이제 진공 로봇 쪽으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가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구간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삼성, LG 이거 디스플레이 쪽이긴 한데 진공 로봇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이제 어플라이드 머트라일즈도 장기 고객사니까 이제 확실한 매출처가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부에서 탄소 제로를 위해서 2030년까지 420조 투입한다라고 합니다. 제대로 이번에 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네요. 거기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최근에 리튬 가격 조금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테슬라가 모델 Y 가격을 소폭 인상한다라고 해요. 최근에 계속 가격을 낮추고 있던 테슬라였는데 인상한다라는 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유일 에너테크 같은 종목이 오늘 거래대금 실리면서 위쪽으로 한번 비상하는 모습, 바닥은 완전히 잡고 돌려세운 모습이죠. 그리고 그린케미칼 제가 뭐 작은 종목이라서 계속 이제 뭐 후발주로 보통 많이 움직입니다 했는데 이렇게 탄소 포집이나 탄소 제로 쪽 얘기 나올 때마다 이 기업의 CCUS 클러스터 쪽이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탄소 포집에서는 또 뭐 내노라는 기업이고 그래서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오늘 거래대금 제대로 들어왔고 유니드가 오늘 좀 안 움직인 게 조금 좀 특이사항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오히려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오히려 유니드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함께 공략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동국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뭐 4,000원 중반부터 해서 2배 정도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조금은 실대이 됐네요. 10,000원도 다 왔으니까 단위가 바뀌죠. 클라우드웨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계속 관심 받고 있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 부각되는 종목이죠. 거래대금이 좀 부족하고 아직 1,000원을 못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불안감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관심을 조금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뭐 제자리로 돌아왔죠. 이제 거래대금 또 실리기 시작하니까 눌림목 나오면은 이제 다시 또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이시코트레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계속 들고 간다기보다는 중간중간 이슈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치고 빠지는 이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반짝하고 올라왔는데 오늘 윗꼬리 달리는 거 보니까 눌림목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85,000원 이하를 준다라고 또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닥권 종목으로 이제 강원에너지라던가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 좀 볼만해요. 강원에너지는 이제 13,000원 구간부터 시작해서 쓱 올라와서 이제 2만원대 구간으로 올라와 있는데 요 종목이 이제 뭐 2만원 전후 구간 된다라고 하면 좀 이제 모아볼 만한 구간 아니겠느냐. 그리고 뭐 대명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이거 기존에 다 설명드렸던 종목이니까 근데 이건 아직 하락을 하면서 이제 바닥을 안 잡았는데 오늘 아래 꼬리를 살짝 달기는 했는데 11,000원 아래에서 유지되는지 요 부분만 보시면 되고 거래대금 실리는 날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닥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방심할 수는 없어요. 대명에너지는. 근데 관심 종목에 이제 슬슬 바닥 잡을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이제 넣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성델타테크 사업보고서에 퀀텀에너지연구소 3자 배정 유상증가 참여하는 게 결정됐다 얘기가 나왔죠. 1월 19일에도 40억 원에 9,590주를 취득했으니까 뭐 기존에 얘기 나왔던 내용을 그냥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 제가 이 13만 15만 원 넘어가는 이 구간에 다음 날부터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슈팅 과정이 나오니까 이제 차익 실험 매물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8만원 위쪽에서는 정리할 구간 정확하게 좋죠. 정리하기 전날부터 미리미리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여러분들 다행인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정리 안 하셨다면 지금 10만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기술적 반등 나와 있는 거 좋습니다. 12만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 있는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실물을 좀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검증을 못하고 자꾸 논문만 갖고 알갈부하니까 사람들이 신뢰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다.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덕성 같은 경우도 초전도체 국제특허 출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상한가 들어갈 뻔했는데 유지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서남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6,500원 넘어간다 싶으면은 따라붙어도 이제 뭐 짧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 나와요. 대신 이런 종목들은 다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체는 있는 기업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바닥 잡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거래대금을 슥 실려준다라고 하면은 그날부터 보시면 되겠죠. 15,000원까지만 가도 굉장히 뭐 좋은 수익률이 될 텐데 뭐 중간이 12,500원에서 걸린다 해도 뭐 나쁠 건 없습니다. 20% 이상은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뭐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는 한국 연구진들이 리튬 전지 전해액을 이제 개발했다라는 이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면서 상한가에 들어서 이거는 좀 특이 사항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뭐 페인트 종목 다 본다라고 해서 이제 뭐 노루 페인트나 이쪽이 원래 제일 이제 노루 페인트 같은 경우가 가장 뭐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 제일 대장이기도 한데 거래대금은 실렸는데 그래서 요거 조금 의심은 가니까 눌림목 나와서 10,000원 구간에 있으면 기존에 수급은 들어왔었으니까 이렇게 10,000원 뭐 1,500원 이하에서 10,000원 사이 정도 내려오면 그때 다시 보시면은 좀 될 것 같고 아무 종목이나 건드리진 않는 게 낫습니다. 자, 에이프로젠 쪽에서 이제 뭐 좋은 이슈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수혜 쪽으로 해서 퍼퓨전 방식이 뭐 세계에서 이제 가장 뭐 최대 규모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CDMO 사업 쪽 가속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회 이게 뭔 소리냐면은요. 퍼퓨전 방식으로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한 번 배양할 때 1회 배양할 때 한 30배 이상의 배양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죠. 30배에서 많게는 뭐 60배까지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30배만 해도 어딥니까? 그래서 이 퍼퓨전 방식으로 이제 1000리터 배양기를 1000리터 배양기를 사용하면은 적어도 15,000짜리 15,000짜리만 해도 15배죠. 이걸 2대에서 4대 정도 이제 돌리는 효과가 나온다라고 해요. 전통적인 배양 방식은 이제 패드 배치죠. 그래서 유가식 단회 배양 방식인데 이 정도 2배에서 4배 정도 20배에서 뭐 적어도 이제 20배에서 60배 그리고 이게 뭐 20배는 기본이고 한 30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왔고 이제 에이프로젠 HNG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움직였다. 요 정도까지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실렸으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툴젠 같은 경우는 한독 제넥신과 함께 차세대 세포치료제 개발 협력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RMP 특허로 이제 추가 수익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뭐 RMP는 유전자 가위 복합체죠. 원래 툴젠이 유전자 가위 쪽으로 해가지고 기존부터 계속 뭐 얘기가 상장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종목이죠. 유전자 가위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뭐 파라다이스나 이런 종목들 기존에 뭐 여행주나 뭐 카지노주 지금 바닥권에 있는데 파라다이스 이 수급만 들으면 언제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는데 오늘 거래대금 조금 실렸는데 그래도 뭐 크게 실린 게 아니라서 아직 좀 뭐 부실합니다. 거래대금 실리는 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늘긴 했는데 미세먼지만큼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점이 아니라 봉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는 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날부터 한번 저점 찍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거래대금 들어온 날 한번 보시고요.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투어는 위쪽으로 날라오고 있는데 모두투어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죠. 그러면은 이제 15,000원 뭐 500원 전후 구간부터 15,000원 사이 쪽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17,500원까지만 보고 들어가도 나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뭐 이렇게 체크하시고 노랑풍선 같은 경우가 또 움직임이 7,000원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죠. 그러면은 뭐 8, 9,000원 이렇게 쓱 올라오면은 9,000원만 가도 한 20%는 나오니까 뭐 양호한 흐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렇다라고 이쪽이 움직인다라는 글로벌 텍스프리 이미 실적으로 확인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우리 텍스 쪽은 항상 생각해야 되니까 요건 4,700원 돌파한 다음에 눌림목 나오니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여행 쪽이나 이 뭐 카지노나 이쪽에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이제 기업 밸류 정책 쪽으로 해서 이제 뭐 조금 이제 휴식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순환매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FOMC 앞두고 있다 보니까 내일까지도 우리 좀 쉬는 구간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 기술적 반등이 나오던 뭐 약간의 뭐 경계감이 나오던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구간이다 생각하시고 결과 나오면 결과 보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